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이시니까 네. 제가 볼 때 되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런 책이나 어떤 뭐 글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아까 메모지도 많다고 하셨고. 근데 이게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막 쌓인단 말이죠, 집에. 근데 이게 책 내용에 보니까 책을 버려야 성장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때 삶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어느 날 저도 이제 큰 책장이 2개가 있었거든요. 천장까지 닿는 큰 책장이. 어느 날 이렇게 또 집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책장을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책도 많이 읽었고 집에 책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? 내 삶은 이 모양이야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때 어떤 책들이냐? 일단 전공책들, 10년 동안 보좌하는 전공책들, 10년 넘게 보좌하는 전공책들.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? 한 번 읽고만 소설책들. 사실 소설책 한 번 읽고 2번 안 읽잖아요. 그리고 인문학 서적들도 많았는데 사실 어려워서 읽다만 책들도 되게 많아요. 언젠간 읽어야지 하고 놔뒀지만 사실 몇 년째 안 읽고 먼지만 쌓인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. 근데 내가 왜 이런 책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놔두고 있었을까? 내가 왜 그랬을까?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. 이 책들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책들을 보면 뿌듯한 거죠. 뭔가 내가 책을 많이 읽는 지적인 사람들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. 그게 결국 지적 허영심이었던 거죠. 그리고 약간의 인테리어?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책도 이제 비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책은 물질보다는 사실 좀 정신적인 거에 속하는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편을 좀 썼는데 일단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책들이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. 책을 읽는 목적.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목적을 생각을 한 거죠. 제가 책을 읽는 목적은 크게 2가지였어요. 첫 번째,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책을 읽고, 2번째는 지금 하는 일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업무적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이 2가지 이유로 책을 읽고 한 10권의 인생의 책들을 꼽아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5권씩 남기고 이 나머지는 제가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한 대부분의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비울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중고서점 같은 데다가 이제 팔고 또 팔지 못하는 책들도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부하면서 싹 비워내고 나니까 오히려 도서관에 가니까 좋은 책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내가 내 방에 있는 책에만 집착을 하면 나 이 책 언젠가 읽어야지, 이 물건 언젠가 쓸 거야지처럼 이 책 언젠가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착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딱 방 크기만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나의 이제 지식의 영역도 오히려 더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, 그리고 오히려 책을 읽는 효율성도 늘어났어요. 남들이 읽는다는 책들을 제가 따라서 읽지 않아요, 더 이상. 예전에는 뭐 남들이 읽는 베이스 책들 다 따라서 읽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나의 그 2가지 책을 읽는 목적을 가지고 선별을 해서 읽어요. 그리고 책이 그렇게 책장에 많은데도 제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습관처럼 꽂아 놓는 거죠. 그게 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려면 내가 왜 시간 낭비, 돈 낭비를 하면서 책을 읽는 걸까?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책들이 있지 않는 대신에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자. 그렇게 실천 중심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면서 지식에서 실천 중심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진짜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물건처럼 책도 적을수록 좋다. 하지만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책을 아예 안 읽진 않아요. 예전보단 적게 읽지만 책을 사서 읽어요. 도서관에서만 이제 보는 건 아니고 저도 신간 같은 경우에는 다 책을 사서 읽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10권에서 30몇 권으로 늘기도 해요. 근데 조금 늘었으면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추리고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다시 속가 내는 거죠.
몇 달에 한 번씩.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책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신 신영복 교수님이 계세요. 그 교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딱 5권만 그 소유를 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, 저는 그분이 이제 하신 어떤 그 말 중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, 지식을 넓히려 하기보다는 생각을 높이려고 한다. 저는 그 말이 정말 참 내 마음에 이렇게 참 스며들듯이 와닿았어요.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. 아, 이게 되게 와닿는 게, 안 읽은 책들이 많으면 저건 언제 다 읽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계속 읽기에만 집중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말씀하신 대로. 근데 진짜 만약에 책장이 좀 간촐하게 정말 중요한 책들만 있다면 읽고 실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실행이니까. 아, 그렇게 또 미니멀 라이프하고 책을 버리는 것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책도 사실은 꼭 다 비울 필요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어떤 서재에서 가득 찬 책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네. 어떤 공간의 안정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좀 희귀서적 같은 걸 소장한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이것조차도 적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나한테 행복을 주는 기준에서. 네. 네.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, 미니멀 워크 사실은 저한테는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, 보통의 이제 미니멀리즘 책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살림 중심이 많았어요. 하지만 저는 직장인으로서 그 싱글로서 이런 미니멀리즘은 그 2012년도에 접하고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니멀 워크가 된 거죠, 사실상.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건데, 저한테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첫 번째는 어떤 정말 업무적인 일,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업무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것.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, 뭐 책 한 권 있는 정말 편하게 있는 여유일 수도 있고, 다양하게 있죠. 네, 저는 근데 이제 미니멀 워크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, 사람들에게 삶에 여유를 좀 주고 싶어요. 이 복잡한 삶에서 이렇게 좀 간소하게 이렇게 꾸림으로써 정말 그 삶의 여유를 찾아서 그 시간, 돈, 시간, 에너지를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. 근데 과도기가 있었어요. 과도기가 뭐냐면 저한테는 그 책상이 돼줬어요. 책상. 집에는 그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고, 집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비우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그 1년 동안 사무실은 여전히 짐이 많았었어요.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막 공용 책상 만든다고 막 그러는 추세였었거든요, 그때. 근데 저희 회사도 그런 이유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취재 좀 하라고 앉아 붙어 있지 말고,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런 이유로 개인 책상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. 사물함을 두고 이제 공용 책상을 하고 이제 와서 아무데나 앉아라. 그 짐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. 근데 사물함은 작잖아요. 치울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제가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까 이렇게 했던 얘기, 집에서는 그렇게 치우고 행복을 찾아왔는데 나는 왜 사무실에서 가득 쌓아두고 있었을까? 퍼뜩 생각이 들어서, 그때도 처음에 이제 집에 있는 베란다에 물건을 하루 동안 날 잡고 없앤 것처럼 회사에서 하루 동안 날 잡고 물건들을 다 치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나 퇴사하냐, 너 퇴사하냐 막 물어봤어요. 정말로 많았어요. 회사에도 짐들이 몇 박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책이나 이제 잡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두고, 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쓰는 펜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. 이런 경우도 이제 저는 멀티펜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,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다 없애고,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은 중요한 것만 뭐 에버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, 요즘엔 또 복잡하게 잘 나와서 스캔도 잘 되잖아요. 다 스캔해서 없애고, 그렇게 해서 책상 위에는 딱 노트북 하나만큼만 남겨놨죠. 그 노트북 안에는 노트북, 마우스, 펜 하나, 수첩, 명함 약간.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
진짜 회사 내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. 제가 아까 여행 가방을 줄이고 나서 내 마음에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하잖아요. 사실 직장인들을 제일 구속하는 건 사무실가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거든요. 근데 사무실에 이제 물건을 싹 줄이니까 나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면 언제 어디로든 가서 일을 할 수 있어. 책상 위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일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드는 거야. 할 일에 대한 압박감.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뭐 퇴사 며칠 전처럼 정작 퇴사는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퇴사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자유롭게 스트레스 없이 일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면서 야근도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책상 위에 물건들이 없어지니까 눈앞에 모니터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. 내 눈이 자연스럽게. 그러면서 야근이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네. 뭔가 예를 들면 2시간 해야 될 걸 1시간 반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책상 위를 지우고 나서 이제 컴퓨터 안에도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걸 알았죠. 제일 먼저 가득 차 있는 바탕화면. 그리고 즐겨찾기들. 즐겨찾기가 막 몇십 개가 쌓여 있었는데 즐겨찾기가 몇십 개가 되면 아무것도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들 다 비워내고 파일들도 너무 과거나 미래에 추중되어 있는 파일들도 다 비워서 현재 중심으로 다 옮겨 놓으면서 정말 야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. 어느 순간 제가 제일 먼저 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할 일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. 그 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었었어요. 회사는 다녀야 되는데 그만두기는 좀 힘든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동료들도 다들 지병 하나씩 가지고 있어. 그런데 뭐 통풍이건 뭐건 다 지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. 그리고 막 그 책상 위에 비타민들을 막 다 쌓아놔요. 비타민을 막 다 쌓아놔. 나도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이렇게 근처에 막 내과에 들러서 출근을 해요. 어쨌든 막 앉아있는 것도 막 너무 힘든데,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. 최대한 책상에 안 앉고 일하는 방법을 뭘까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일을 이렇게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나서야 이렇게 딱 앉았는데, 나중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. 어떤 그 영재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천재 영재 아이가 어떤 누나 형들이랑 수학 문제 풀기를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 누나 형들은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끄적끄적거리면서 이제 풀고 있는데 그 영재 아이는 한참 동안 풀질 않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써내려간 거예요.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. 제대로 못 풀었을 거라고. 하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답이었고 그리고 망설인 흔적 없이 한 번에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.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머릿속으로 일을 먼저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. 내가 책상 위에 앉아있을 때는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그대로 그냥 손에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일이 훨씬 금방 끝나고 나도 몸이 훨씬 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산책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내 몸도 정말 많이 편해졌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되는구나 일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고 근데 이게 사람이요. 참 채우고 사는 습관은 금방 떨어지지 않아요. 또 뭐가 있었냐면 직장인들은 대부분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. 그래서 뭐라도 막 해야 된다는, 뭐라도 배워야 되고, 책이라도 읽어야 되고, 뭐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고, 자기개발 해야 된다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저는 영어가 수건과제였어요. 영어. 사실상 근데 뭐 그런 배움은 필요해요. 배움은 정말 필요해요. 물건은 인생은 안 바꾸지만 배움은 인생을 바꾸거든요. 그런데 영어는 제가 사실은 늘 평생의 과제였는데 잘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느 날 업무 미팅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 새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.
책에 열심히 세웠죠. 누구나 그렇듯이.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막 몇 권 읽어야지 막 세웠었어요. 한동안은 되게 열심히 하고 살았죠. 일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. 업무할 것도. 틈틈이 막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이동하는 중에도 막 틈틈이 막 이것저것 하면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업무 미팅 하러 가는데 아, 코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. 앞에 있는 분 앞에서.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래서 제가 그때 퍼뜩 깨달았어요. 아,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. 근데 그때쯤에 저도 되게 지칠 때였어요. 제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. 영어도 늘 제자리였고 그렇다고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제자리였어요. 그래서 할 일에도 미니멀리즘이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. 그래서 제가 목표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쯤이었는데 근데도 사실 줄이지 못했죠. 그때쯤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워렌 버핏의 일화를 이제 그때서야 접했던 거예요. 워렌 버핏이 이제 조종사와 나눈 대화였는데 워렌 버핏 전용기를 보는 조종사예요. 그 조종사가 워렌 버핏한테 질문을 해요.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하고 싶은 건 25가지를 적으래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5가지면 동그라미 치래요. 동그라미 치래요. 조종사가 물었어요.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그때 워런 버핏이 그 나머지는 5개를 이룰 동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거다. 머릿속에서 완전히 까맣게 지워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딱 5가지를 꼽았어요. 딱 5가지. 그리고 영어 공부를 포기를 했죠. 과감하게. 제 인생의 10년째 수건 사업이던 영어 공부를 10년 동안 망쳐보였던 영어 공부를 포기를 하고 책도 목표량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, 꼭 이루고 싶은 일 그거를 딱 잡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정말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. 진짜로. 네. 사실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이유 중에는 제가 게을러서 된 것도 사실은 커요. 네. 그랬더니 제가 의지도 약하고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게으른 이런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1년에 하나씩은 이루게 되더라고요. 적어도.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